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공수처 출범 어디까지 왔니?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김준우 의원,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나도 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검찰개혁의 주요한 내용인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두 개가 출범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 조차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사실 핵심은 큰 틀에서 보면 문제의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배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피고인 혹은 국민의 권리를 사법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검찰의 권력 분산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법을 통해서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야당의 과도한 반대로 인하여 현재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엠요원. 네. 그러니까 답보 상태다. 누구 탓입니까? 네, 바로 이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아직까지도 추천하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등 이 3명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여당 추천 2명, 그리고 야당 추천 2명,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중 6명 이상이 동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 중에서 1명을 임명을 하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최종 임명이 되는 것인데요. 이 야당목의 2명을 아직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답보 상태인데 야당 탓이다. 그럼 국민의힘을 왜 추천을 안 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안기부, 이제 국정원의 전신이죠. 이 안기부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고 있어서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위헌 소송을 지금 현재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 소송 내용이 사실은 터무니없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독립부다라기보다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근데 국민권익위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부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부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많은 법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통과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몽리를 부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몽리다. 자, 답보 상태고 야당 탓이고 그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 그건 겉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속내는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기구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으로 쓰던 수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세월호 특조위라든가 아니면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이런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있으면 논란이 되는 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아예 임명 자체를 추천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원회 지각 출범을 시키는 것이 사실 고전적인 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의회 전략이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글쎄 진짜로 확신범으로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도 좀 검찰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공수처가 이제
정말 확신범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특검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게 어떻게 검사들만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떻게 특검이라는 난데없는 근본 없는 조직이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냐 이제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셨는데 사실 특검도 수없이 많은 헌법 소원이 있었지만 모두 합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기부 같다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의 모든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일부를 떼낸 건데 그러면 지금의 검찰이 과거 안기부보다 더 세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저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조직적, 정치적 친정에 대한 애정이 너무 좀 과도한 것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하면 결국 야당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목리를 부리고 있다면 여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이 과정을 야당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3명의 의원이 지금 개정안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혜련, 박범계, 김용민 의원인데요.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간 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만들고요.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학 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 이사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있겠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역시나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다만 수사처 검사의 수사원, 기소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는데요. 발의일을 보면요. 김용민 의원이 8월 24일로 가장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 발의안은 9월 21일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소위로 올라오진 않았고요. 그러나 김용민 의원은 발의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바로 오늘입니다. 숙려 기간을 거쳐서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똑같은 의원들이 같은 당 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했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 거를 먼저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2명의 의원 발의안이 숙려 기간이 지나고 난다면 병합해서 심사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여당 추천, 야당 추천 2명씩을 국회 추천 4명, 즉 정당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 거쳐온 과정을 보면요. 공수처법 개정, 명분은 충분히 쌓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과가 되면 정말로 속도가 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현재 이 법안들이 사실 압박용인지 진실로 개정안인지에서는 좀 정치적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그 선거제도 관련 재작년이었네. 정개특위 위원을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임명하지 않아서 석 달 동안 지각 출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당이 현재 그 제출하고 있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연내까지도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원칙 있는 협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연내까지는 조금 더 협상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검찰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볼까 봐요. 그렇다면 그동안 검사가 죄를 저지르는 경우 검찰은 자기 직구를 상대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공수처 출범의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해서 그와 관련된 문제, 적어도 검찰이 좀 더 자정 능력이 있으려면 아주 작은 사이즈라도 공수처 같은 조직이 있어야 검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였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검찰에 대한 기소건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만 기소율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0.14%에 불과한데요. 물론 이제 검사를 대상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억하심정이 있는 고소인 고발인이 많기 때문에 저 정도 기소율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요한 그 검사들이 집단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라든가 검사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서 그 기소 같은 걸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삼성 엑스파일 관련 건인데요. 홍석현 회장과 이건희 회장 등이 이제 모두 이학수 부회장 등이 모두 모여서 검사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얘기가 그 당시 나왔는데 어처구니 없이 노회찬 의원만 그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아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반면 나머지 검사들 같은 혐의 없음으로 그냥 종결했던 굉장히 우스운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만 보아도 현재 검찰이 자정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고요. 이 때문에도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찬성 의원, 관련된 사건들이 더 많지요. 관련된 사건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검찰이 검찰을 봐준 사건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인 것 같은데요. 별장 성접대와 관련됐었던 내용입니다. 성폭력 의혹,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고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역시나 부실수사 의혹 여전히 있고요. 유우성 씨 간첩 조작단 사건, 국정원 직원은 벌금 징역형이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받았습니다. 진경준 부장검사 역시 공짜 주식 사건이 있었고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영준 전 부장검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받았었거든요. 27차례에 걸쳐서 약 1,700만 원 정도의 접대, 그리고 3,400만 원의 현금을 받았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검사가 아니었다는 일반인이었으면 과연 이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네, 관련해서 아까 그 김용민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유우성 씨 변호를 맡았던 게 당시 김용민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느꼈고 그때 당시 지켜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이런 사건들, 상황들을 보면 공수처는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공수처가 등장하면, 그러니까 설치가 되면 이런 검찰 관련된 비리 문제들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이제 핵심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는 판사와 검사입니다. 현재 이제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수사 권한만 있고 기소 권한은 다시 검찰에 주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 실상으로는 그 기소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활약을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무서워서 이제 검사들이 더 이상 비리를 좀 적게 저지르지 않을까. 오히려 공수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서툰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제 기대가 뭐 순진한 건지 어떤 건지는 역사가 판명을 하겠죠. 네. 자, 과연 공수처가 출범이 된다면 1호 수사 대상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언론에서 이 언급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추미애 장관, 이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추미애 장관이 또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자, 성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기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도 적용을 받고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1호 대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합치 않다, 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네요. 김준우 의원. 정말 윤석열 총장 수사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누구냐는 기사는 연초부터 계속 나왔는데 공수처 출범이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그 1호 대상이 자꾸 바뀌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봄에는 거론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현재 윤석열 총장 본인이 아니라 사실은 장모와 또는 이제 그 부인과 관련된 건들인데, 이것들이 좀 재직과 무관한 직무 관련성이 좀 없는 부분이어서 공수처 대상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실은 뭐 부정청탁 금지법 적용도 좀 어려워 보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법 자체에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 공수처 수사관 혹은 공수처 검사, 공수처장이라면 1호 범죄는 무조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보다 반드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뭐 시효 문제라든가 증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혹은 법률, 수사,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두 분 다 공수처 1호 대상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수처 출범 어디까지 왔니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자, 김준우, 오찬성 의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